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였죠. 지난 14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에 나와서 혼자 93분 동안 나홀로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이 궤변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뭐 재판 도중에 막 언성을 높여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증인신문에도 끼어들어서 얘기하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이 물론 생방송이나 뭐 중계가 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본인이 주장을 하면서 내란죄 관련된 혐의 전부 다 부인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고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는데 이 재판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참 안타깝죠. 여전히 그 어떤 점점 착각과 몽상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네. 이제 끊임없이 어떤 그 자기 에고에 갇혀 있구나. 이런 상태라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당분간 구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데 네. 그러면서 93분을 막 떠들었잖아요. 이것조차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본인의 말이 나중에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지금 저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었다. 네. 그리고 저기 며칠 갈 줄 알았는데 일찍 끝났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논리적인 어떤 맥락을 이렇게 보면은 재판장이 속으로 저거다. 저거 나중에 판결문에 근거로 삼을 수 있겠구나. 이럴 만한 걸 너무 흔적을 많이 남겨요. 그래요. 예. 네. 계속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헌재 선고에서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은 윤석열 본인의 말로 다 선고에 인용해가지고 파면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판에 유리한 전략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게 본인의 형을 경감시키는 네. 전략도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말이 본인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그 권력자로서 군림하겠다, 과시하겠다. 내 자아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과시함으로써 하나라도 가스라이팅을 하나라도 더 시켜서 나는 압도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재판에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지지자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죠. 네. 어떻게 사법부에 대한 무슨 존중이 있습니까? 또 검사에 대해서도 거의 하대한 겁니다, 저거. 네. 내가 구속 기소 수도 없이 해봤다 그러면서. 근데 이게 뭐 말이 되냐 이해가 이런 안 식으로 간다. 공소장 내고 엉터리로 내고. 맞아요. 그거 부장 검사가 일선 검사한테 잔소리하는 그 말뜻 그대로예요. 그렇군요. 선배 검사로서. 그대로 존중하겠다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사법 체계에 대한 존중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 과시욕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원래 말 많이 하잖아요. 네. 1시간 하면 59분은 자기가 떠드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도 그 버릇을 못 버렸구나. 본인이 피해자 신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최고 권력자인데 지금 억울하게 모함으로 여기에 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다 이 무지몽매한 것들을 다 훈계를 해야 되겠다. 네. 검찰 니들 줘서 이렇게 내가 검사 30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너희 안 돼 라고 훈계를 하고 네. 또 뭐 변호사들도 말을 못 하잖아. 니들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변호사들 그냥 빠져 있어. 내가 다 할게. 판사한테도 이렇게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르치려고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안 좋게 작용을 하겠다. 저는 좀 다른 맥락이지만은 그 헐리우드 영화 톰 크루즈가 나왔던 법정 드라마예요. 네. 봤어요. 네, 봤어요. 어피구맨. 그 군에서 일어나는 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해병대에서 그 얼차려 이제 하는 건데 그 고문을 하든 얼차려를 하는 중에 죽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은폐를 합니다. 그때 그 해병대장이었나 그 사람이 잭 니콜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이 검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밝혀내냐면은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법정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시켰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윤석열이 약간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아까 김종대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요거 하나하나가 다 그런 식으로 증거로 쌓일 거다. 아무리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별 얘기를 다 하고 뭐 내가 안 했다 하고 하더라도 그게 다 증거로도 인용되고 성관이에 군대 보낸 거 본인 입으로 실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거기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버팅겨봤자 얼마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구나. 지더라도 사나이답게 지겠다. 나는 가오 떨어지는 거는 못 참아. 딱 이건 것 같아요. 네.
싸우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사들 앞에 두고 뭐 공소장 이거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26년 동안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난 하지 않았다.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한 걸까요? 실제로 답답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왜 얘기한 거예요? 의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니들 선배야. 내가 검찰, 내가 공소장 제일 많이 써먹고 공소유지도 내가 제일 많이 하고 내가 대통령도 내가 다 잡아본 사람이야. 니들 이거 엉터리야라고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보는 거. 제가 뭐 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압을 하려는 건데 아무리 저도 이제 언론사 생활을 했잖아요. 30년 막 40년 된 선배들이 와가지고 왜 기사 이따위로 쓰냐고 그러면 제가 다 받아들여지나요? 선배는 그때는 뇌물 받고 그때는 뭐 촌지 받고 그랬으면서 본인들은 좋은 시절 다 누렸으면서 네. 우리 억하심정이 되거든요. 검사들이 빡쳤을 거야 솔직히. 네. 바보도 아니고 검사들이. 네. 옛날에 우병우가 국정농단 때 검찰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검사들이 다 이러고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팔짱 끼고. 팔짱 끼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다고 우병우가 무죄 나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검사들은 지금 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검찰 선배더라도 본인들이 이렇게 깔아뭉갠다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검사들. 오히려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 저기 군이나 검사들 왜 군 장성들 예비역들 또 검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위계가 강한 조직에서 이렇게 리타이어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굉장히 후배들 막대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은 왜 나를 이거밖에 대접 안 하냐는 항상 그런 그 어린애 같은 투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컨대 국회에서 국방위에 군 출신 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방부하고 사이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그 뜻밖이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나 같은 문민 출신이 사이가 제일 좋다니까. 이건 진실이에요. 내가 문민 출신.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국회 국방위 생활을 했다고. 네. 그때부터 30년입니다. 30년. 그런데 항상 보면은 군 출신들이 그런 그 꼬장을 부리는데 옛날에 이진삼 의원은 국방장관하고 그 뒤에 앉은 장군들 일어세워가지고 군번줄 꺼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이 김태형 있었군요. 국방장관이 이 모욕감을 못 참고 선배님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이진삼 의원이 거의 미치더라고. 꼭 충돌은 그런 선후배 간에 일어나요. 지금 윤석열 법원에서의 태도를 보면은 자기 후배 검사라 그래 더 만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저런 직업들이 이러는 식으로 어떤 아나모인 내지는 자기 경험을 갖다가 절대시해요. 내가 그때 내 때는 말이야. 해봐서 하는데. 해봐서 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재판장에서 그 버릇이 나오는 거는 또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 채워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자꾸 끊임없이 어떤 그 과실을 통한 어떤 그 자기 권력. 그리고 내가 오늘 재판장하고 검사들 내가 그 어린애를 싹 제압해서 이건데 네. 옛날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시절인가 그때 국회를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때 한판 붙었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네. 아주 세게 붙었어요. 그런데 무심코 점심을 먹으려고 윤석열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 검찰 직원들이 같이 탔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휴정을 할 때니까. 근데 무심코 국회 보좌관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그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흥미롭다. 근데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 거기에 검사가 아닌 검찰청에 일반직 직원이 있었나 봐. 네. 당신 몇 급이야? 그러니까 5급 사무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가서 질문해라. 쟤들보단 낫겠다. 네가.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면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더라는 거야. 계속.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감히 국회의원 따위가 말이야. 나한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한테 엉겨붙어? 한판 해보자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걸 뒤에서 보좌관이 다 듣고 실제로 자기도 이 가랭이가 떨리더래. 아 그래요? 그 서술에. 그렇구나. 그런 분위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도 검찰, 재판부 가리지 재판부에 않고 가서까지 그래요. 훈계를 네. 했다. 그리고 사실 이 대목도 굉장히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를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군 사령관들이
뭐 약간 오버해가지고 불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본인 책임을 면피하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좀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참 이런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였다는 게 내가 참 부끄러운데 이건 국가의 수치입니다. 네. 그 윤석열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얘기는 그 앞부분에 네. 계엄은 원래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매년 그 비상계엄은 그 1년에 한 번씩 연습을 합니다. 네. 이 담당 부서도 있다. 합참에 계엄과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계엄 담당 장교도 있습니다. 그냥 늘상 하는 거야, 계엄은. 평소에도 다 준비하고 있어. 특별할 게 없어, 계엄은. 네. 그러니까 평화적 계엄이고 이번의 경우엔 메시지를 평화적으로 알리려고 한 계엄 선포를 했는데 무슨 뭐 국회를 어쩌고 뭐 정치인의 위치 확인을 하고 이거 다 원래 있던 비상계엄 매뉴얼에서 연습하던 걸 떠올려 가지고 네. 사령관들이 한 거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무식이 고도로 발달하면 이런 식의 발언을 그래요? 하는 거예요. 네. 네. 비상계엄은 나 참 이런 얘기까지 이거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데프콘 4에서 전시의 그 적과의 교전이 임박한 데프콘 3로 올라가기 전에 네. 이게 이제 전쟁 임박 단계입니다. 데프콘 3는. 그런데 이때 전시 작전권이 그 한미 연합사령관한테 넘어갑니다. 한국군의 지휘권이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 전에 계엄을 선포해 놓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데프콘 3에서 이제 국가 총력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프콘 2 때는 동원령이 같이 선포가 돼요. 이때 데프콘 2는 전쟁 임박 단계입니다. 네. 이때 데프콘 2 선포하기 전에 하는 게 비상계엄이에요. 그러면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하냐? 국민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해 놔야 인력 동원, 물자 동원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국민 사유재산이 아니라 징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엄법하고 같이 꼭 따라다니는 게 징발법입니다. 네. 유사시에는 지나다니는 트럭, 하다못해 자전거까지도 징발할 수 있는 거야, 급하면은. 그래서 기본권을 미리 제한해 놓으려고 계엄을 연습하는 거는 합참이 하는 계엄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이 계엄을 연습하고 할 때는 반드시 미군과 협조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계엄이 선포된다는 걸 미군한테 알려놔야 미군도 잠시 후엔 작전 통제권이 나한테 넘어오겠구나. 그러니까 한미가 이렇게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해서 내가 작전 통제할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 미국이 몰랐잖아요. 몰랐지. 네. 그러니까 원래 계엄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아닌 계엄은 국방부 장관 소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 소관이에요. 소요 사태로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번엔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했다는 건 안보 상황이란 얘기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걸 1년 내에 연습한다는 건 매뉴얼도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계엄사 구성하게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런 교전 상황에서 그걸 하라 그랬지 어느 매뉴얼에도 국회 쳐들어가라는 얘기는 없어. 네. 무식해서 그걸 잘못 알아들은 거다. 그러니까 잘못 무식이 이해한 거다. 고도로 발전. 어서 주워드는 얘기는 있는 거야. 이러니까 갖다 붙이는데 네. 이제는 바깥에 보좌를 못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알려줄 사람이 없군요.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 그 변호인들 실력 갖고는 안 되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이 전체적인 어떤 그 법령과 비상계엄에 대한 기본 그 매뉴얼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가 보고 연구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 조언은 지금 차단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말도 동사무소의 공익근무요원도 이런 얘기 합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 무식이 고도로 발달했다. 현역병 아니라 방위로 갔다 와도 이게 내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는데 한 사람만 못 알아들어. 군대 안 갔다 온 윤석열만 내 얘기가 뭔지 모른다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본인 책임 회피하고 군사령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이 발언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역대 최악이죠. 진짜로 찌질한 인간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웬만한 쿠데타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본인이 다 책임져요. 그 상황이 불리해지면. 근데 이렇게
이렇게 다 밑에 사람들한테 떠넘긴 반란수계는 처음 봤고 그거를 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정말 국가의 불행이고 네. 뭐 김종대 의원님이 너무 잘 말씀하셨지만은 근데 경비개혁 그리고 비상계엄 이게 뭐 경비계엄은 이제 더 이상 경찰로 못 막을 때 군까지 동원해서 이제 소요 사태 막는 게 경비계엄이고 비상계엄이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이제 전시 상황인 건데 저는 다른 것 떠나서 제가 과거에 전시작전권도 이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런 주장에 동조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미국에 전시작전권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 국면에서 그러니까. 그랬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 정말요. 얼마나 다행입니다. 그럼 네. 전쟁했어요, 진짜 북한하고. 네. 예, 미국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못했던 거예요. 정말 이렇게 미국에 감사할 때도 있구나 내가 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서글픈 얘기인데 네. 이번에 이게 재판부나 검사 측이 조금 똑똑했다면 말이에요. 원래 지금까지 나온 검찰 공소장만 보더라도 첫날 계엄을 선포해서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 다수가 국회에 난입하고 선관위에 난입했어요. 그 다음날 예비대로 계엄 본대가 진입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면 전방 구사단입니다. 네. 이 고향에 있어요. 제일 가까워. 달려오면은 1시간도 안 걸려. 국회까지. 예전에 노태우가 구사단장 아니었나요? 노태우가 구사단인데 노태우 휘하의 일개 연대 그게 서울로 진입하면서 계엄 반란군이 진압군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그 구사단을 또 예비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충북 증평에 있는 13공수를 예비대로 대기시켜놨는데 이 13공수가 잠수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707 특전사가 김정은 목을 치는 참수부대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13공수예요. 여기가 진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북 익산의 7공수입니다. 요 두 개가 추가 증원되기로 돼 있었다고. 그러면은 어떤 비상 대비 매뉴얼에 사령관들이 평소 훈련하는 매뉴얼에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까? 없거든.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비상 매뉴얼에도 없고 다 이건 전 국민의 인적 물적 동원을 하기 위한 전쟁 준비 태세인데 13공수가 평양을 바라봐야지 왜 국회를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 매뉴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거 툭툭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사령관들이 우리 이런 훈련 해본 적이 없다는 건데 예. 언제 뭘 훈련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소리에 그냥 넘어갔다는 게 내가 제일 그럴 때는 나를 증인으로 부르든가. 그러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혐의를 다 부인을 했고 본인은 뭐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고 체포 지시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날 재판에 나온 이제 군대 예를 들어서 조성현 뭐 수도방위 사령부 단장 뭐 김형기 특수전 사령부 대대장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본인은 뭐 끌어내리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들었다 이렇게 다 증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 신문 순서에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라면서 이제 반발했어요. 왜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들 먼저 불렀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 같은 거잖아요. 불리한 사람을 그렇죠. 먼저 부르든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나? 그러게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리한 사람들 먼저 불렀다고 화내면은 불리한 사람들 나중에 물어 왜 끝에 이런 거를 대미를 왜 불리한 사람으로 장식하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할 거라서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요거는 단독 기사로 내셔도 돼요. 네. 제가 최근에 현역 예비역들을 좀 취재를 했는데 예. 여기 조상현 수방사 경찰 단장, 네. 김형기 네. 이 부대장 같은 경우는 상관의 명령 없이 여의도 회군을 한 지휘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의도에 계엄군으로 출동을 했는데 그 수방사 지휘관은 야 우리 예하 병력은 서강대교 넘지 마. 네. 서강대교 북단에 그냥 있어. 여기 시민들 많으니 절대 오지 마. 해놓고 이제 본인만 대기했다고. 네. 그러다가 있다 보니까 새벽 계엄이 해제되기도 전에 특전사 병력이 빠지네. 국회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수방사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저 특전사 빠지는데 우리도 빠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빼버린 거야. 자체 판단해가지고. 자체 판단해서 이게 나는 여의도 회군이라 그러는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이후로 가장 유명한 회군 사건이라고 봐요. 네. 그랬는데 그때 김용현이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대통령께서 지금 밀고 들어가라 그런다. 그러니까 벌써 병력 뺐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시민이 많아서 안 됩니다. 이거 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버티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인물들이네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고 김용현이 전화 끊는데 이 내용을 윤석열한테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내가 현역 예비역들을 통해서 취재한 내용은 뭐냐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인이 명령 없이 작전 지역에서 이탈한 거거든. 이거는 항명 무기징역 사형감이에요 원래. 네. 박정훈 대령이 그 죄목 아닙니까 항명죄. 그거거든 이게 명령 없이 뺀 건데 그때 순간적으로 김용현이 두려움에 쌓였다는 거야. 얘들이 빠져서 어디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원래 수경지 부대로 돌아가든가 아니면은 용산으로 쳐들어오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반란군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내 명령도 안 통한다고 이래 된 거야. 그러는 사이에 윤석열은 계속 왜 국회에서 말이야 그거 병력밖에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집어넣어. 계속 밀어붙여. 이러니까 중간에 끼어버린 거야. 국방장관이. 그러니까 이때 김용현은 실제로 자기 지휘권이 무너진 걸 알았어. 네. 그러면 이후의 사태는 나한테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잠시 후 결심지원실에서 이게 토의가 붙어졌다고. 그래서 김용현이 중과부적입니다. 중과부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윤석열도 겁을 먹은 거예요. 이게 2차, 3차 계엄이 선포 안 된 결정적 이유였어요.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거기에 그대로 그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으면 분명히 윤석열은 2차 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네요. 그러면. 병력이 빠졌다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이걸 나는 여의도 회군 사건이라고. 여의도 회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재판에 나오는 게 윤석열로서는 가장 불편한 사건이에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가장 불편한 거예요. 네. 자기 지휘 체계가 무너진다는 걸 그날 새벽에 봤거든. 명령 없이 군대가 후퇴를 하는 걸 봤거든. 불만을 제기할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 대화가 돼요. 네. 곽종건, 언제는 내 앞에서 충성하다가 언제는 요즘 양심 선언한다 그래갖고 저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야? 뭐든 돼.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날 현장에서 가장 절정의 순간에 총소리를 돌린 네. 지휘관들이에요. 이건 윤석열한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얘들 때문에 내 모든 꿈이 다 깨진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반발할 만하다. 그렇네. 그래서 결정적인 심지어 인물들이었다. 김용현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그날 밤에 김용현은 자기가 잡혀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대요. 계엄 해제되면 나부터 잡혀갈 거다. 네. 이미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 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나오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안 가면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어쨌든 그 화면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인정을 해줘가지고 포토라인에 안 서게 됐고 그 다음에 법정도 사실은 일정 정도 시간을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예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락을 해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번 재판부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일단 불허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제 다음에 21일이 재판인데 이때도 사실은 불허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면은 우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한 거 그리고 방송사 촬영은 신청이 뒤늦게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두 군데서 신청이 왔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하나가 직업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무직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 맞죠? 라고 판사가 자기 입으로 윤석열이 대답을 안 하게 해줬으니까 맞아요. 윤석열은 고개만 끄덕였다라는 거. 그리고 맨 앞줄에 윤석열 피고인들 전직 대통령들 다 피고인일 때 맨 앞줄에 앉았는데 뒤에 윤석열이 네. 앉게 해줬다라는 네. 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그게 구속 취소 해준 거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대놓고 특혜를 주고 있다. 지규현이. 네. 그래서 그렇다고 지규현이 윤석열한테 무죄를 줄지는 그거는 다른 차원이니까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언론에서 좀 많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론의 영향을 이런 거는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특혜를 이런 식으로 줄 건가? 한두 개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촬영은 아마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다음 21일. 다음 21일에는 제한적으로 네. 짧은 시간 정도는 촬영을 허가하지 않을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고 싶죠, 사실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걸?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요?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고 따지자면은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덜 보는 게 낫다. 글쎄 그리고 네.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노출되는 게 사실 정략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민주당의 나쁜 거 아닙니다. 계속 나타나주면은 국민의힘은 선거 못 치릅니다. 못 치러요. 어떻게 선거 치릅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다른 방송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국민의힘 경선판을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양식업자가 만들어 놓은 가두리 양식장 같다. 가두리 양식. 그래서 윤석열이 하루에 3번 나타나 이렇게 사료를 뿌려줘. 그러면은 이제 광어, 숭어 다 와가지고 받아 먹어. 네. 그래서 양식된 후보들이다. 양식용 후보들이다. 네. 그런데 자연산을 먹어야 쫄깃쫄깃하고 먹는 맛이 나지. 이 양식이라는 건 말이야. 없어서 자연산이 없어서 먹는단 말이야.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댓글에는 아니다. 양식 먹는 사람은 자연산 안 먹는다. 이렇게도 그래요? 얘기를 해. 네. 그리고 요즘 광어 양식은 엄청 잘 돼요. 그래가지고 모이를 뿌려주면은 사료 먹겠다고 개떼같이 덤빈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웬 양식 횟감들이 펄쩍펄쩍 뛰는데 11명이나 오늘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등록 마감이었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11명이 등록했다. 좀 이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봤자 양식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자꾸 나와주면 네. 이게 사실은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결국은 윤석열 대 이재명 대선 돼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서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사를 했는데, 이때 이제 이사하는 장면에서 캣타워가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한겨레에서 이제 단독 보도한 건 뭐냐면, 이제 애초에 한남동 관저 공사할 때 21g이라는 이제 업체에서 계약서를 한 걸 봤더니 500만 원짜리 캣타워가 포함이 돼 있고, 뭐 편백 욕조도 뭐 수천만 원짜리 욕조가 계약이 돼 있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거를 사실은 국가 세금으로 산 것을 반출해가지고 사저로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거 횡령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눈탱이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눈탱이를 맞았다. 그 사진을 봤는데 네. 아무리 봐도 저거는 500만 원짜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솔직히. 캣타워가 500만 원짜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부풀린 거죠. 그러니까 네. 부풀려가지고 이 김건희 그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였잖아요. 21g이. 그러니까 그쪽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비싸봤자 50만 원, 네. 뭐 100만 원, 요 정도인 거를 500으로 지금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지금 먹은 것 같아요. 그거 보십시오. 그 사진 봐봐요. 그게 네. 500짜리로 보이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걸 네. 다 뜯어오지 못해가지고 사저도 작고 그러니까 일부만 가져온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네. 제가 보기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부담 없이 가져왔을 것 같아요. 이거 30만 원짜리인데 뭐 이러면서 별로 부담 없이. 근데 이거는 21g이 해먹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중간에서 찾고.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네. 흰옥기탕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기대도 없었지만은 그 모르겠습니다. 흰옥기를 해서 국정이라도 잘했으면은 사실은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 그 정도야 뭐 그냥 눈 감을 수 있다. 예, 진짜로 너무너무나 열심히 국정을 해서 나라가 막 잘 되는데 피로를 풀어야 돼요. 흰옥기탕으로 꼭. 그러면은 저는 인정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상황에서는 아니 나라를 말아먹고 흰옥기탕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화가 더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군요. 캣타워랑 그 욕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집에서 고양이를 키워요. 네. 우리 고양이는 저런 걸 안 해줘서 네. 500만 원짜리 캣타워는 없으시다. 살이 쪄가지고 캣타워를 해주셔야죠. 살이 좀 빠지지. 뒤에서 보면 앞으로 저러 뛰어가는데 살이 좌우로 흔들려. 근데 내가 김건희 이번에 그 캣타워 뜯어가는 걸 네. 보면서 네. 말로만 내가 동물복지당에 국회의원을 했지 실제로 이런
동물 복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네. 아, 반성하셨군요. 반성했죠. 네. 그런데 요즘은 동물의 빈부격차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그럼요. 개가 좋은 주인 만난 개하고 아닌 개하고 네. 이 동물 빈부격차도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집 고양이한테는 너무 미안하다 이겁니다. 내가. 빈한 고양이군요, 거기는. 예, 그래서 그런데 참 없는 돈에 나도 이런 걸 좀 하나 장만을 해서 네. 좀 적절하게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돈 쓴다면 누가 그걸 탓하겠습니까? 네. 예, 자기 돈이 아니니까 문제지. 캣하우스 좀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무슨 고양이 뭐 6마리에 개 5마리인가? 네. 총 11마리. 그래 다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 집입니까? 개 집입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알기로는 그 개들 배변 교육이 안 된 개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항상 지난 2년 반 동안 관저에서 경호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어요. 똥 치우는 거? 예. 네. 아니 변이라 그래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자, 궤변. 아, 궤변. 궤변도 변이고 네. 저 궤변을 들은 쾌변이 안 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용어를 쓰시는 게 난 좋다고 봐. 그랬는데 네. 그런 개집에서 배변 교육이 안 돼가지고 경호 인력의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게 허구한 날 드나들어요. 허구한 날. 이거 방치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 저런 개가 고양이하고 득실득실 해야 된다니까 그거 참 어떻게 살지 앞으로. 그러니까 지켜봐야 사저가 그렇게 되는데. 넓진 않을 텐데. 네. 그러네요. 자, 그럼 경호처 얘기하셨는데 이게 오늘 새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호처 인사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경호처에서 이제 그 연판장이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4월 말에 사퇴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연판장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추측이 나오는데 뭐 그만두는 건 그만두는 건데 또 하필이면 4월까지 버티는 이유 이건 또 뭐라고 봐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호관들은 웬 4월 말이냐 당장 그만둬라. 이게 연판장의 기본 취지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그런데 어쩌면은 김성근도 윤석열하고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하루라도 더 지켜드리는 게, 하루라도 더 그러고 알박기 인사라도 마무리 지어 놓는 게, 그거까지 마무리 짓고 나가야 뒤에 가서 뒤탈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이거죠. 지금 경호처에 징계안이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 징계권자가 평소엔 대통령이에요. 경호처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권한대행한테 그 징계안이 올라가 있어요. 네. 아직 처리는 안 됐어요. 거고요. 안 네. 됐는데 이것도 헌법재판관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사안이에요. 과연 김성은 의도대로 전부 재가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당시 1월 16일경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방해했던 또는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복 인사 징계안입니다. 네. 이게 지금 그대로 몰려 있기 때문에 김성훈 입장에선 그냥 곱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거 처리하고 나가겠구나 이런 이 생각을 인사안이 했겠다. 걸려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안에 4월 말이라고 했는데 4월 말 전에 한덕수가 재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렇게 연결지어 보셔야 될 사안입니다.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4월 말까지 있겠다는 그 기간 동안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 처리하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징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거인멸 뭐 이런 거 은폐 뭐 이런 거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의 아바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 중에 하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계안 처리? 예, 징계안 네. 처리.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도 누가 봐도 이거는 보수 쪽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한번 시험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봐요. 한덕수가 우리 말을 들을 그러구나.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봤는데, 말 잘 듣네? 그럼 우리가 한번 대권 꽃감 한번 띄워줄게. 네. 뭐 요런 지금 시나리오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윤석열이 또 앙심을 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 징계안에 대해서 윤석열이 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네. 김성훈이 꼭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를 처리할 거냐 아니냐가 아마 향후 이제 한덕수의 거취하고도 저는 상관이 네.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징계안을 처리하고 어.
대선에 나간다 뭐 이렇게 이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겠는 저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의 앞으로 정치적 행로에 헌재 재판관 그다음에 저기 방미 관세 협상단, 네. 그다음에 경호처 인사제가, 요 인사제가가 이거 말고 또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시는 게 네. 앞으로 한덕수의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워지네요. 이런 거 다 하고 대선 나간다고 생각하면.